원인 불명의 그 트러블들이 싹 거치더라고요. 구비를 해두시고 번갈아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말 저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정말 투명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도 이 흉터 때문에 진짜 컨실러 덕지덕지 계속 바르게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쉽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외로 일상 속에서 트러블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저 스스로도 이런 습관만 잘 고쳤더니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던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을 보면서 저건 진짜 좀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싶은 그런 습관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간추려 왔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고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꼭 참고하셔서 예쁜 피부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잘못된 샤워 순서인데요. 이유 없이 계속 여드름이 나고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샤워 순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샤워 시작 전에, 물이 막 묻기 전에 가장 먼저 1차 세안을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순서로 가지셔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샴푸라든지 트리트먼트, 바디 클렌저 이런 것들이 얼굴에 슬쩍슬쩍 묻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샤워를 다 끝내고 난 마지막 단계로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잘 지키고 있고 옛날에도 잘 지켰는데, 두 번째 습관은 지켜진 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이유도 모를, 원인도 모를 이마 트러블이 정말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이렇게 샤워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폼 클렌저로 마무리를 해주고 나니까 원인 불명의 그 트러블들이 싹 거치더라고요. 두 번째는 대충한 클렌징. 여러분, 대충 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꼼꼼하게 다 설명드리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렌징 하실 때 알아두셔야 하는 게 4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메이크업을 했거나 내가 오늘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다 하시면 무조건 2차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폼 클렌저 이전에 이 메이크업이라든지 선크림 같은 것들을 좀 씻어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1차 세안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런 1차 세안을 먼저 해주게 될 때 피부 상태라든지 계절, 타입에 따라서 오일, 밀크, 워터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일밤 클렌저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오일밤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고 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어서 수부지분들, 지성분들, 딥한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타입이고요. 두 번째, 밀크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성분의 클렌저가 맞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건성 타입이시라든지 가벼운 화장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클렌저입니다. 세 번째, 워터 타입의 클렌저는요, 피부가 정말 예민하거나 조금의 오일 성분도 피부에 닿으면 뭐가 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타입이에요. 세 번째로는 약산성과 약알칼리성의 세안제를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피부 상태라든지 그날 계절, 지금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거 2개도 조절해 가시면서 구비를 해두시고 번갈아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세안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3번째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거 딱 들어보셨을 때 너무 생소하다, 어렵다 느끼신다면 지금 클렌저를 좀 대충 하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까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강조드리려고 하는 4번째 세안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안을 하실 때, 특히 폼 클렌저로 마무리 세안을 하실 때 손가락 끝을 사용을 해서 정말 얼굴 모든 면적을 한 번 다 훑고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정말 꼼꼼하게 얼굴 모든 면적을 다 훑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해줬는데 이 눈썹 사이에 이런 아이홀 있죠? 이런 데 전 트러블이 가끔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가 미간이라든지 그리고 코 밑, 인중 같은 데에도 제가 가끔씩 트러블이 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내가 클렌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세안하실 때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온 얼굴의 면적을 다 구석구석 한 번씩 이렇게 훑고 가면서 안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없게끔 그렇게 한번 클렌징을 해보세요. 세안법 두 번째는 최소 15번 이상 물로 헹궈주는 거. 은근히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제 친한 친구가 세안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은 항상 한 4-5번에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실제로 이런 세안법만 바꿔줬는데도
피부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클렌징도 얼굴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 클렌징 제품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서 그 위에 우리가 스킨케어를 하고 매일매일 화장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피부가 당연히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마지막 세안을 할 때 물로 15번 이상, 진짜 20번 이상 꼼꼼하게 물 세안을 해줍니다. 이것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수건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욕실에 한번 가보시면 수건이 예쁘게 다 이렇게 개어져서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건이 세탁기를 거쳐서 건조기에 갔다가 빨래가 개어지기까지 바구니에 담겼다가 빨래를 개었을 때 어디서 갰을지, 어떤 상태에서 개어졌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이 수건이 마냥 살균된 것처럼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청결하지 못한 수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기보다는 일회용 페이스 타올을 사용해서 얼굴을 닦아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수건은 그냥 몸이랑 머리카락 말리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바꿔줘도 피부에 트러블이 잘 안 난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는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은 수건도 한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솜 사용하는 거. 보통 우리가 화장솜 사용에 관해서 화장솜으로 얼굴을 이렇게 밀어내서 닦아내면은 너무 자극이 가서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막 검색을 해보면서 또 정말 많이 알게 됐던 건데 이 화장솜들도 있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로라기 같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잘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로라기 같은 그런 찌꺼기들이 피부 위에 그대로 남아서 또 이거대로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장솜을 선택하실 때는 테스트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웬만하면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후기들 참고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장솜에 묻히는 그런 화장품을 너무 적게 사용했을 때는 가끔씩 그런 잔여물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화장솜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무조건 제품을 아주 흠뻑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화장솜을 그렇게 많이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하실 거라면 그냥 토너 패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가까이서 거울 보면서 짜고 뜯고 긁고 하는 습관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들이 피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짜고 긁고 이렇게 막 뜯고 이렇게 했을 때의 쾌감보다 시간이 지나서 이것들이 흉터로 돌아왔을 때 그 스트레스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은 진짜 철칙까지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얼굴에 뭐가 나도 솔직히 잘 짜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저절로 이렇게 좀 캄다운 되게 노력만 하지 살면서 뭔가 낫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짜고 막 이렇게 뜯어버리고 긁어내고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피부 보시면은 사실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흉터라든지 모공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제가 얼굴을 가까이서 거울 보면서 짜고 긁고 이런 습관을 제가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진짜 주변에서 이 흉터 자체도 옛날보다 더 안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투명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도 이 흉터 때문에 진짜 컨실러 덕지덕지 계속 바르게 되고 이럴 스트레스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그만 거울 맨날 가까이 보시면서 막 짜고 터트리고 진짜 막 긁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우유 유제품 러버들. 여러분들 우유나 유제품을 먹게 되면은 IGF-1이라는 호르몬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염증을 확 높여줘요. 그래서 사실 우리 피부도 우리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피부만 우리 몸에서 똑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피부에도 여드름이 나고 트러블이 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유제품에서 가축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항생제로 인해서 생긴 나쁜 호르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저는 주변에 우유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라떼 마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진짜 피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내가 우유를 많이 먹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 대신에 소이밀크라든지 아몬드
알몬드 밀크로 대체해주면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음식도 섭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짤막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영상이었거든요. 실제로 정말 제가 고쳐서 너무 많은 변화를 갖기도 했고 주변의 친구들이 왜 자꾸 내 피부에서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들여다보면 약간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 우리 울둥이들이 저한테 피부 고민에 관련돼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질문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